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4월 23일 날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 강의를 듣고서는 경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경매를 배우고 배운 거는 어디다 넣나요? 장롱에다 넣어놓고 써먹지는 못하고 보통 보면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써먹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강의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질적으로 현금을 집어넣고 투자하기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매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입찰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수 경매 추천 물건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준 거에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실전만 가지고 가고 입찰에 들어가실 분들이고 또는 입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특수 경매 권리 분석하는 걸 공부하실 분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렇게 두 번 강의라고 하는데 지금 오후 3시니까 두 번째 강의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치는 서울에는 선릉역 5번 출구에서 직진해서 200m 오시면 아남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사하구 제송로 170 당리동원베스 상가에서 2층에서 4월 7일이고 지금 보면 4월 9일이죠. 그러니까 4월 7일은 두 번째 토요일에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틀 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거든요. 오늘 11시 강의에서도 부산에서 강의 등록하신 분인데 부산에서 강의 등록하시 못하신 분이 오늘 저기 서울에서 강의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저한테 수강생이 전국으로 해서 한 100여 분은 되는데 그 중에서 20여 분은 부산에서 등록을 하신 분이고 40여 분은 서울에서 등록하시는 분인데 부산에서 강의할 때 보통 한 1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해요. 나머지는 못 오시는 분은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서울에도 지금 오전 11시하고 오후 3시에 강의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오전에도 한 10명, 오후에도 한 10명 정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반은 와서 강의 듣고 반은 못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듣는 거. 못 들으신 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추천 물건은 제가 매주 만들기 때문에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메일로 보내달라는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고 주소를 가르쳐 드리면 제가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수강생이 한 100여 명 된다 그랬죠. 서울에 40명, 부산에 20명, 그러면 60여 명 정도는 제가 얼굴을 보는 건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먼 곳에서 계시면서 항상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문자로 물어봐요. 그러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는 메일로 물어보면 메일로 권리 분석해드려서 보면 제가 이 추적 물건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고 한 달에 두 번씩이니까 한 번 강의가 한 5만 원 정도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강의가 5만 원을 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강의 들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강의가 비싼 거예요. 만약에 강의를 1년 동안 들어서 하늘 학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매 물건을 추천하신 때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데, 저는 컨설팅 비용을 안 받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1년 동안에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이 있고, 낙찰을 못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은 그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돈인데, 제가 이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강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90% 이상이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 물건을 하게끔 되는데, 좋은 물건,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면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은 평택시 오성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지목이 전이지만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필요 없다는 조건 하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제가 농지 강의할 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은 농취증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게 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뭐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목은 그대로 전답 과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여기는 건물이 전체가 나왔죠.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목이 뭐로 되어 있죠? 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지목을 바꾸지 않은 것은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지목이 전이라고 그러면은 농지증을 우리가 찾아가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에 반대합니다 하는 건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보통 보면 단기와 중기예요. 단기 그러면 낙찰 받아서 6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으면 전 단기를 보고, 6개월서부터 2년 걸린다 그러면 중기를 보고,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저는 장기로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장기 건물은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2년 이내에 팔고 빠져나오는 물건이 아니다. 사두고 5년 이상을 사두고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리십시오. 이런 물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물건으로 한 건데,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감정 가격이 8억인데 5억 6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토지 일부 지반이고 건물 전체 매각이 있죠. 다시 말해 여기 보면 지목이 두 개죠. 근데 여기 하나는 지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죠. 현황인데 113년 50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도로로 쓰고 있는 거에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건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땅, 다시 말하면 지분 242평과 건물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것이 도로 지분이 나왔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땅이 있죠. 처음부터 이 땅 주인이 같았던 것 같아요. 같아서 여기다 건물을 잘라서 매매를 하면서 여기를 잘라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이 땅이 맹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를 도로로 만들어서 이 집하고 지분을 쓰고 이 지분으로 같이 쓰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 집의 앞에 있는데 우리 땅에 여기 도로를 지목으로 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의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건물이고 요 지금 밭을 쓰고 있는 거에 진입 도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여기 도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C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C자형으로 돼 있어서 여기 이 집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넓어요. 4m 도로가 아니라 8m 도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 가운데 이게 섬처럼 돼 있는데 이 섬처럼 돼 있는 것이 가스주유소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섬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여기에 건물과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물건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점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500에 30만 원씩인가를 월세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500에 30만 원이죠. 네. 근데 이거는 근저당 설정하기 이전이죠. 네. 2011년이고 20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에 30만 원이라면은 30만 원 월세를 하는데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에 30만 원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토지 건물인데 여기 4차선 대로변 옆에 하나 들어가 있는 곳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땅하고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러면은 요새 보게끔 되면 그 맥도날드나 또 이런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딱 좋더라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갖고 이게 드라이브 스루로 할 수 있는 건데 드라이브 스루를 땅을 사서 임대를 주게끔 되면은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보게끔 되면 10년, 20년 임대로 해갖고 임대료를 얼마 주더라고. 그래갖고 걔네들이 건물을 짓더만. 그러니까 우리 그 낙찰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땅을 갖고 있으면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그런 맥도날드나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가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 앞에 땅만 같이 한다면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맥도날드나 버드 저기 뭐죠? 우리가 커피 스타벅스 같은 거에 드라이브 스루가 하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이라고 보는 거 그런 면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바라보고 정리하자 이런 얘기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거기 특히 보면 여기 고덕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여기 고덕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제가 보면 일부 개발했고, 2, 3년 후면은 공장이 완전히 다 이전을 해서 연봉 5천에서 1억짜리들이 몇천 가구가 이사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발달될 수 있는 그 고덕지구에서 몇 킬로 안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해놓고 이 고덕지구가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걸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 이자 정도는 그대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런 거는 단기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보고 5년 이상 투자해놓고 좀 기다리는 물건으로 투자하자. 이런 생각에 제가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안성시 가현동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추천 물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좋은 물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의례적인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근데 안성에 있는 땅 좀 나오면은 좀 추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 안성께 3개가 나왔습니다. 안성께 3개가 나왔는데 안성이 가격이 올라가고 안성 땅이 좋다는 것이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네? 다 알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자.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고도화라는 분하고 고용국이라는 분이 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네. 강제경매가 보면 4천만 원이죠. 근데 가압류가 한빛 자산관리에서 2018년도에 있는 것이 있죠. 제가 보기 2018년도에 700만 원은 제가 보기 이거는 3년이 지났죠. 네. 제척기간이 네. 지났죠. 제가 보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죽은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4천만 원이 돼서 경매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항상 보면 지분인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고도화와 고용국인데 고도화라는 분이 지금 뭐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누구냐면은 김도일이하고 배윤식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
실질적으로 주인과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이 지분권자가 배윤식이가 또는 김도일이가 이거를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크게 지금 아쉬울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도화나 고용국이라는 사람이 뭐 엄마가 된다든지 아버지가 된다든지 뭐 친척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취하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먼 친척이나 누구한테다가 그냥 임대를 주고 있다. 팔리지 않고 뭐 하다 보니까 임대 주고 했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쉬울 일이 없기 때문에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취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주인이 이 팔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여기 건물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지적도상 보면 진입도로가 없어요, 여기요. 집은 이건데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 현황 통로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요 땅에 보면 이 건물도 여기 보면 좀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측량을 하면은 조금 틀려갖고 여기서부터가 경계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황하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입도로는 여기 이렇게 있죠. 네. 통로와 도로가 있는데 통로와 도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조 여사님, 통로와 도로의 차이점은 뭐예요?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거고 통로는 경운기가 다니는 거고. 뭐예요? 통로와 도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허가의 관계. 네? 인허가의 관계. 그렇죠. 통로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인허와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통로예요. 근데 도로는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통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는데 그대로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집을 새로 만약에 허물고 새로 진다 할 때 건축가에서는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조건일 수는 있지만은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안산 수협에 취하가 안 될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다시 제가 가져오게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걸로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할 때는 사실 보면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도 맹지죠.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땅을 사고 나면 이 땅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까지 많이 샀다 그럴 때 허물고 이 땅을 새로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도를 이용해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집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빨래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는 거주한다는 얘기고, 집도 제가 보기에는 살기 좋게 딱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 고도화라는 분이 있죠? 네. 임차인. 고도화는 임차인이 자기가 사겠다. 이런 확률도 있습니다. 협상을 해갖고. 근데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지 2016년대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죠. 네. 그럼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 전입자이지 세입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양양공 토지 건물 전체 매각. 강원도 바닷가 쪽에 뭐 양양이든지 그 주문진이든지 삼척이든지 동해 쪽에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산에 있는 거를 전원주택을 하나 사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나는 거 보더니 여보 정님이 딱 들어져서 쳐다도 보지 마. 어떻게 몰랐대? 아, 전 그렇게 해서 불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하라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교육의 차원에서 제가 골라놓은 거고, 만약의 경우에 1억 2,900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할 때는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땅이 몇 평이죠? 주택이고 토지 면적이 170평이죠. 예. 건물 면적이 33평입니다. 1억 8,400에 한 것을 감정을 누가 2억 2,400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미납을 했죠. 예. 미납을 해서 또 한 번 떨어졌죠. 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원도 물감리 332-1이죠. 332-1이죠. 332-1이 2016년도에 경매로 나왔었죠. 응? 소리를 조금 낮춰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번지수는 같죠? 네. 근데 참, 여기 보시게끔 되면, 평수가 몇 평이죠? 299평이죠. 예. 근데 아까 거는 지금 나온 건 몇 평이죠? 170평이죠. 130평이 줄어들었죠. 예.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332-1이 있죠. 네. 332-4가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던 이것이 하나였었어요.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고 반을 잘라갖고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거를 지금 경매로 던진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우리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볼 때에 뭐 24시 민원 모두 볼 수 있고 뭐다 다 볼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세움터에서 봐요. 세움터라는 그 홈페이지는 그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예전에는 우리가 도면을 그려갖고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제출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면은 세움터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구청에다가 허가를 지급해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허가를 내주고 다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된다. 여기 이 세움터라는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세움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움터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걸 가입을 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띄워본 건 뭘 띄워봤죠? 건축물 현황도를 띄워본 겁니다. 근데 이 건축물 현황도를 띄워보는 것은 건축물 현황도가 등록이 돼 있을 때 나오고 안 됐을 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움터로 다 이관되기 전에 건물을 지었던 것은 이런 현황도까지는 안 집어넣어진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건축허가를 받은 걸 보면 이 땅 전부 다죠. 네.
전체 다 있죠. 그리고 여기를 도로로 쓴다고 나와 있죠.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때 이렇게, 여기 지금 뭐 여기를 잘랐죠, 이렇게. 네, 잘라요. 잘랐죠. 예. 누구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이거 잘라주세요. 그럼 나 이거 못 자른다. 이렇게. 왜냐면 진입도로가 여기 있죠. 네. 그럼 진입도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자르려고 할 때 여기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게 맹지가 되기 때문에 안 잘라줍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잘랐더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잘랐느냐? 제가 보기에 여기 뭐야? 현황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자, 건축법에 보면은 해당 건축물의 취지에 지장이 없다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해당 건축물의 취지에, 그러니까 여기를 도로로 쓰지 않았을 때는 이걸 도로로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이걸 도로로 써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땅 주인이 취저 청구를 하면 줘야 되지.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170평 정도 됐을 때 이게 조금 뭐 좁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3, 40평만 마당으로 돼 있어서 넓어요. 뭐 여기 차 대고 뭐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졌을 때는 한번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제가 그래도 이게 투자를 해보자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호수도 있어요. 호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바닷가까지 그 양양저기까지 한 5, 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도 가깝고 호수도 있고 설악산 들어가는 것도 가깝고 산, 바다, 호수가 다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에 한번 투자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강의가 좀 울린다고 하는데, 희주 씨 아직도 울리나 한번 좀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제가 그 저거를 조금 낮췄거든. 그 먼저 주소부터 안 울린다고 소리를 안 했었는데 울린다 소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좀 줄였는데, 이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말이 울리거나 잘 안 들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 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입니다. 토지 건물 4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다가 지목이 왜? 전으로 되어 있죠. 네. 전으로 되어 있어도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럼 이게 사실상 대지입니다. 보면 그래서 4,200이 2,9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상속을 받았죠. 네. 상속을 받았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조용재라는 분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면 자기 아버지, 상속되기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있으면서 조용재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지다 보니까 여기서 보게끔 되면 뭐 한빛 자산관이 되면서 강제로 대입 상속을 시켰죠. 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조사행정이 지분을 경매로 지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행정이가 지분을 이렇게 강제로 하기 전까지만 해도라도 조용재는 원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주인 노릇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영재라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땅을 이 3,600만 원을 취하를 시킬 수도 있지만은
취하를 시키지 않고 우리 땅 집을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다시 살 확률이 7, 80% 된다. 그럼 우리는 6개월 이내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둘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둘 다 보면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 전부 다가 지금 뭐야? 견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분할하자 하게끔 되면은 현물 분할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현물 분할을 원칙을 하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현물 분할하자 그러면은 뭐라면 건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물로 분할하자 이렇게 얘기하나. 그럼 현물로 분할하자. 좋다. 그럼 현물로 분할하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건물분이 있죠. 네. 건물분을 우리가 땅으로 우리가 감정 가격에 난 거에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부분은 대지죠. 그런데 지금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사실상 대지인데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갖게끔 되면 대지를 갖는 거야, 전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전 가격으로 어떻게 한다? 낮춰가지고 우리가 실적으로 평수를 받는 것이 몇 평이죠? 우리가 103평이죠. 네. 그런데 이걸 현물 분할한다고 하게끔 되면은 현금으로 나눠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50평에서 170, 80평 될 것 같아요. 왜? 건물분을 땅으로 받아야 되니까. 우리 건물을 안 자르면 건물 다 주겠다. 그렇지만 건물이 여기 2,9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2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냐? 그만큼을 우리가 한다? 땅으로 달라. 그렇게 할 수 있고, 대지가 아니고 모른다? 전값으로 달라. 했을 때는 우리가 현물 분할할 때는 103평이 아니라 150평에서 170, 80평을 도로 있는 쪽으로 현물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총 금액이 얼마죠? 2,900 정도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작한다. 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5, 60만 원 가죠. 돌산업인데 여수에. 그렇게 됐을 때에 보면 제가 보면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물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다시 말해 최선의 경우는 취약,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돈이 되지만은 최악의 경우가 상대편에서 주장해서 현물로 분할하자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2,900에서 3,000 정도 투자를 해놓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냐. 우리가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150평만 받아서 4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6천만 원은 되는 거야. 그럴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이고 땅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투자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목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현금으로 나가요. 이것을 잘 넣으면은 네. 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가 되고, 네. 잘 넣으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전부 다가 전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 면적이 뭐 얼마 200평, 200제곱, 600평, 660제곱미터 이런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받고 분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대지고 건물이 없는 부분은 사실상 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고 여기 전인데 여기 보면 사실상 대지 있는 곳에 여기 보면 담장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대지로 돼 있고 이건 전인데 필지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냥 주인으로서 여기서 쓰고 있었는데 강제로 상속을 시키다 보니까 이거는 형제들 거고 이거는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서울 도봉구 5층 아파트 4층 404호 4분의 1 지분매가 강제경매 2,300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지금 하기 전에 요걸 가지고 제가 먼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서 공투에 신청하신 분. 공투하고 있는 사람이? 공투에 500만 원 내고 500만 원 공투에 들어가시면 두 분, 세 분이에요. 자, 그럼 자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공투하신 분 중에서 제가 공투 조건이 500만 원을 내고 가입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500만 원을 낸 거 갖고 제가 뭐 하냐면은 입찰을 한다 그랬죠. 근데 입찰하기 전에 막 공투한다고 난리치면 다 새기 때문에 안 된다. 500만 원 내는 500만 원 거는 걸 갖고 내가 그냥 아무 소리 하고 입찰이 들어간다는데 공투를 제가 입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면. 뭐 토지건물 지분 매각으로 해서 이게 보면 얼마 받았죠? 보면은 5,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어쨌든 5,144만 원을 받았죠. 44만 원 더 내고 신권으로 받은 거. 신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게끔 되면 우리가 화가가 났고 5월 4일이죠. 5월 4일이면 지금 며칠 남았죠? 한 열흘 남았나? 한 열흘 남았는데 열흘 안에 지금 우리 공투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저기 뭐야 잔금을 내놓을 사람들을 이제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등기 이전하고 우리가 소송을 할 거거든요. 소송을 하고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쯤 들어갈 걸로 봐요. 그 5,54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 7천만 원을 700만 원 정도로 한 10명을 지금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걸 보게끔 되면 여기 배승호라고 해서 대학력이 있는 사람이 1억에 지금 전입신고를 해놨죠. 네. 그런데 배학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경매로 1,9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네.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봤더니 자 보시죠. 배승호가 1억에 지분을 죠. 네. 근데 자 보십시오. 부동산 현황입니다.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최영분. 우리는 최영분의 지분을 낙찰을 받은 겁니다. 최영분과 누구냐면 성월모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성월모하고 최영모가 9분의 7을 갖고 있고 최영분이가 9분의 2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9분의 2를 가진 우리 최영분의 지분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자 보면 배승호는 성월모의 사유로 등재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뭐냐면 배승호는 최영분의 배우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네 집에 있는 거예요? 처갓집에 있는 거죠. 네. 처갓집에 자기 마누라가 지분이 있고 장모가 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사위가 자기 마누라하고 그 집에 살면서 1억을 신청한 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에 최영분의 지분을 이걸 1,9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취하되죠. 그럼 취하되면 우리 잔금 낼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를 취하시킨다면 우리한테 취하동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가 잔금을 내려고 돈을 걷었다가 취하시킨다면 돈을 나눠주고 우리는 500만 원 그냥 먹고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1억을 내놨으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할까 하죠. 그럼 우리는 9분의 7을 낙찰을 받았죠. 네. 낙찰을 받았으니까 여기 누가 살고 있다 그랬죠? 배승호도 살고 있고 장모도 살고 있죠. 배승호와 장모를 상대로 해서 네가 우리네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야? 지료를 내놔라. 결국 지료를 가지고 우리 다시 그 성월모의 지분을 다시 경매로 또 집어넣을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여기서 살면서 협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은 얼른 1,900만 원을 취하를 시킬 거고 미련하게 1억을 가지고 버텨보자고 할 때는 거의 우리한테 다 어떻게 한다? 우리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돈의 3배 이상을 우리한테 줘야지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그 5월 4일 날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잔금을 내기 위해서 공투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0명 정도로 모집을 할 거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겁니다. 자, 보시면 4,404호인데 여기 아까는 사위가 신고를 해놨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짜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강제 경매로 2,300만 원이죠. 2,300만 원이지 강제 경매로. 그러면 이거를 4,400이 아니라 2,300만 원을 취하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한다?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김윤정이 여기 지분이 여기 있죠. 김윤정이 지분인데 우리 김지영이 지분이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신한카드기 때문에 여기 김지영이가 제가 보기에는 취하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이게 봐갖고 김서연이가 얼마? 4분의 1인가 2분의 1 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고 있기는 누가 살고 있죠? 김윤정이가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경매로 나왔죠? 신한카드 대금이죠. 신한카드 대금으로 나와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그 수익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여기 2분의 1 지분 가진 사람이 있죠. 네. 2분의 1 지분 가진 사람은 우리 지분을 제가 보기에는 사기가 쉬운데 김서연이하고 김윤정이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지영이하고 김윤정이하고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형제가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은 나쁜 형제가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나갖고 너 나가 동생 보고 너 나가 이러지 못하겠죠. 그럴 때는 나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나누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갈 수가 있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양산에 이번에 누가 이사 가신다 그러는데 누가 이사 가시죠? 문 대통령이요. 그러면 그 양산의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거 올라가요. 올라갔다. 또 올라가요. 그냥 아니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그냥 관계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산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조강구가 살고 있죠. 네. 조강구는 조현철의 아버지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영문이가 있고 조현철이가 있죠. 네. 아들 집에 지금 아버지가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들 집에 아버지가 살고 1995년도부터 살고 있다는 얘기는 대학력은 있지만은 세입자는 아니겠죠. 네. 그러면 여기 조현철이 지분이 경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조현근이 여기 보면 75년생이고 72년생이죠. 조현근이가 형이죠. 네. 그럼 우리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죠.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은 여기가 형네 집이죠. 네. 그러면 여기 조광구가 누구네 집에 가야 되죠? 형네. 형네 집에 가야죠. 네. 그러면 형이 72년생이 마누라가 있어 없어? 그럼 마누라가 시아버지가 오신다면 축환영 해요? 그러면 결국 가서 보면 여기 강제경매도 2억 2천이죠. 이건 취하시킬 일이 없죠. 다시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조영근이가 우리 집은 2분의 1 집을 어떻게 한다? 사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살게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목이 전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우리 공인중개사가 우리 수강생이 공인중개사가 거기 한 분 있다 그랬죠? 네. 강철요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우리 먼저 번에 제가 강철요 명함을 올려 보냈기 때문에 있고 또 모르신 분 있으면 다시 문자로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여기에 계신 분이 강철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은 60만 원에서 최소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갑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60만 원은 간다는 얘기는 60만 원 정도에 팔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올려서 얘기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사미게끔 되면 팔아줄 가격이다 보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얘기하지 올려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최소 60만 원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골랐더니 이 땅이 1119평이죠. 그러면 60만 원씩만 가면 6억이 되는 거죠. 70만 원 가면 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원을 넘어서 거의 1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가 얘기한 가격이나 감정평가 사이에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4천까지 떨어졌죠. 그럼 결국에 가서는 30만 원 선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이것은 6, 70만 원을 간다는 걸 알면서도 3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죠?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맹지야. 뭐죠? 맹지죠. 맹지 인허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작은데, 저죠? 여기 보면 423이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요 맹지죠. 여기에 보면 타운하우스가 있죠.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 같아, 안 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현황도로 이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다면 내줘요. 근데 이 도로 현황도로 이어서 건축허가 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봤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죠. 제가 이 땅, 이걸 전부 다를 봤죠. 그렇죠? 423번지죠. 전부 다를 봤죠.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 4차선,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여기 집 지어져 있죠. 집 지어져 있는 것에 이 도로를 이어서 집이 지어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타운하우스 있죠. 그리고 여기 423번지죠. 423번지죠. 423번지 땅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죠? 국제지구리죠. 바로 건축과는 안 될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철요 그 공인중개사님이 이 땅을 가지고 얘기 하나는 딱 보더니 교수님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대박이에요.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정식으로 공투물건으로 지금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몇 평이죠? 309평이죠. 그래서 보면은 119평 빼면은 1000평이죠. 1000평을 5개로 나누면 얼마씩이죠? 200평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법인으로 공투로 받긴 받는데 여기 투자할 사람들하고 같이 이름을 법인 이름 하나에다가 4명을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름을. 그러니까 사실은 공투로 들어가는데 이름을 어떻게 한다? 우리 수강생 이름을 불려서 4개 들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5개를 만들어 놓고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분필을 하면서 100평 가지고 뭘 만든다?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필을 해서 2필지만 팔아도 우리 투자금 나온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공투로 가자 하고 제가 막으면 물론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같이 가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5개로 쪼개서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받는, 다시 말하면 개발행 허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행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500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목이 전이죠. 네. 전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4억에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소도 소송까지 하고 분할까지 다 한다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보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건축허가서 팔는데 이거는 1년 이내로 2필지, 3필지는 팔아요. 올해 안에. 허가를 받는데 제가 보기엔 3개월이면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 전에 판다면 다 팔리지 않아도 한두 필지 판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 그 2필지만 팔아도 예를 들어 200평씩 200평이면 400평 안에 400평에 100만 원 되면 4억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지분으로 같이 팔면 500평은 팔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투자금은 거의 나오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필지는 팔리는 대로 우리는 수익으로 또 나눠 가질 수 있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건축허가는 다 내줘야 되는. 건축허가는 내서 팔자 이런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배수로를 내보내야 되는데 배수로하고 수도를 끌어야 되는데 여기 타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수로나 뭐 수도 끄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죠. 여기 이제 비양도로 가는 곳에 여기 보면 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이쪽이 이제 제주도 쪽에서는 한림 쪽이 가장 땅값이 비싼 쪽이에요. 자, 8번째입니다. 제주시 에어읍의 단독주택인데 이거는 타운하우스가 3억 7,900에서 2억 6,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를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10개의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입구에 있는 한 집이 나왔어요. 만약에 경우에 이런 쪽에서 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얼른 좀 투자하자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가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한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한 1m 50, 여기서부터 1m 50, 이 집하고 이 집하고 한 1m 50 높이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지만은 2층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1층에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2층이 올라가서 이렇게 스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얘기지 질러서 받아서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찾아놓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었던 물건인데 물건 집 자체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지고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좋아요. 이게 축대가 있어갖고 요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서는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여기 보면 바깥에 테라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예. 여기서 뭐라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보면 이쪽에서나 이쪽에서 보면은 바다가 보이죠. 여기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그 올레길까지 한 1km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걸어서 갈 만한 동네. 이제 다음 달이 5월이죠. 5월 2일 날이 월요일이고 9, 16, 23, 30일에서 원래 보통 보면 4주에서 4번 강의를 하는데 5월 달에는 5주에 월요일 날이 5번 하는데 5월 2일 날 있죠. 다음 주 어떻게 한다? 월요일, 다음 달 월요일 첫째 주는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다 바란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잘못되고 고쳐야 될 거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고 이런 내용에 관한 것을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공매 여러 가지 물건인데 어떻게 권리 분석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기본적인 거를 조금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9, 16, 23, 30일 날에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번 강의를 포함해서 교재까지 포함해서 제가 10만 원으로 이 토지 개발을 해서 이 토지 개발에 대한 강의는 국유지를 뭐 불합하든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용도 변경, 건축 허가 이런 거를 받는 내용을 어떤가? 에 대한 그러한 강의입니다. 강의다 보니까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전이 국유지 점유, 건축법, 뭐가 건축물 양성화인데 이 국유지 점유하는 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오늘도 국유지 점유에 대한 것이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